그게 무슨 태도야? 네가 감히 뭔데 여기서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있어. 한복 차림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캐셔가 카운터 너머에서 소리치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필요한 걸 요청했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캐셔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특별 테이블 조정 같은 번거로운 요구를 하려면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번거로운 요구라니요? 손님이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옆에서 대기하던 레스토랑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캐셔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보안 요원 불러. 이 사람 당장 내보내. 방금 봤어. 저 사람이 손흥민 맞지? 맞아.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그 축구 선수. 저렇게 대접받을 뿐이 아닌데 왜 저 캐셔가 저렇게까지 무례하지?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촬영 중인가? SNS에 올리면 사람들 다 알 텐데.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눈앞의 대치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분위기는 더 얼어붙고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무거운 기류가 온 레스토랑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레스토랑 안에서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어떤 기대감이 솟아나는 듯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 사태에 개입해 부당함을 바로잡고 더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말이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있고 누군가는 비즈니스 접대 중이었지만 거의 모든 이가 이 장면을 놓칠세라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캐셔와 손흥민의 입술 사이에서 오가는 말에 고정되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오늘 로열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멀리서 마이크를 든 스태프가 안내 방송을 시작하려 했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그도 곧 목소리를 낮추며 뒷걸음질 쳤다. 매니저님, 이거 라이브로 중계되는 건가요? 사람들 지금 다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제발, 일단 상황부터 진정시켜야 해. 그렇게 모두가 숨죽인 차에 캐셔와 손흥민의 충돌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여기가 로얄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 맞죠? 여기 오기 전부터 이곳의 유명세를 많이 들었습. 최상급 요리, 친절한 서비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까?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노골적으로 분노가 느껴졌다. 저도 이 레스토랑 자주 오던 사람인데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중년 신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원래 이곳은 서비스로 유명한데 오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캐셔가 그를 향해 쏘아보았다. 손님 괜히 참견하지 마세. 저분이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바람에 지금 직원들이 다 긴장 상태라서 그래요. 특별한 요구사항이란요? 전 단지 테이블 높이를 조절하거나 좀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 배정을 부탁드렸을 뿐입니 저한테 키에 맞는 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식사를 편안히 할 수 있게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손흥민이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이미 테이블도 배정 끝났고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왜 굳이 당신에게 맞춰야 하죠? 캐셔가 다시금 날선 어조로 대꾸했다. 매니저가 다급히 손을 들어 올렸다. 캐셔님, 진정하세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미처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 평소에는 예약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키 큰 손님이나 휠체어 이용 손님을 위한 테이블을 준비해 두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명 축구 선수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옆에서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캐셔는 씩씩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필이면 오늘 디저트 코너 새로 도입한다고 한창 정신없을 때 직원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누가 추가 테이블 세팅을 할지 정하기도 어렵고 그게 다인가요? 손흥민이 침착하게 묻자 캐셔는 헛기침을 했다. 사실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요, 당신. 작년에 두바이 어떤 뷔페에서도 테이블 조정 요구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던데 그쪽 셰프들이 당신을 부담스럽다고 했다는 기사 못 봤어요? 여기도 같은 소문이 돌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손흥민이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봐. 그건 아니지 않나. 기사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저 캐셔가 저렇게 대놓고 망신을 주다니 너무 심하지 않아?
손흥민은 허탈한 듯 웃었다. 아니요, 사실 두바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휠체어 이용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별도 높이 조절 테이블을 준비하자고 제안한 적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특권 요구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사건 이후 그 현지 셰프들이 적응형 다이닝 옵션을 늘리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소문이 퍼진 거죠? 소문이란 원래 그렇게 과장되는 법이죠. 캐셔는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매니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캐셔를 말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손흥민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가 평소에는 장애가 있거나 키 차이가 큰 손님들을 위해 테이블을 조절해 드리곤 합니. 오늘 정말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안 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서서히 높아졌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지나친 태도 아냐? 캐셔가 왜 이렇게 신경질이지? 손흥민이 무슨 특권을 요구했겠어. 그냥 편한 자리 해달란 건데. 라는 말들이 오갔다. 더 이상 이런 대우받기 실습, 저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손흥민이 차분하게 말하자 캐셔가 다시 발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하기에 당신은,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손님이라고요. 깐깐한 요구도 많고 괜히 매스컴 타면 곤란해지니까. 아니 제가 직접 뭘 요구했는데요? 불편한 좌석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야지. 식당 측에서 대비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누구든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당신만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합니까? 다른 손님들도 다들 불편 좀 감수하면서 먹는데? 캐셔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매니저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러다 곧 SNS에 영상 올라가면 큰 문제가 될 거야. 캐셔님, 제발 그만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 그리고 손흥민 씨, 잠시 저와 함께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캐셔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할게요. 회사 규정상 이런 특별 요청은 사전에 알려주셔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 그런데 손흥민 씨는 그냥 나타나서 당일 요구를 하셨죠. 저희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전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이력을 보여주었다. 어젯밤에 뷔페 쪽 예약 담당자분과 통화했고 그때 분명히 키에 맞는 의자나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거네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캐셔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가 다시 태도를 고쳤다. 그래도 당일에 와서 시끄럽게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하니까 번거로우니 그렇죠. 바로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학생 두 명이 작게 수군거렸다. 저 캐셔, 진짜 무례하네. 회사에 민폐되는 것도 모르고. 저 영상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일단 찍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야. 한편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손님, 중년 여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귀에 말했다. 예전에 나도 여기서 테이블 위치 때문에 고생한 적 있었는데 그땐 친절하게 조정해 주셨거든요. 오늘 직원이 왜 저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도 이 레스토랑 자주 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봐요. 저도 이미 대가를 지불했고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그러나 점점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조습 테이블 조정이 그렇게 힘들다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식사하고 갈게요. 안 됩니 손님. 매니저가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저희가 빠르게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손흥민 씨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테니 저희가 식사권을 보상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캐셔는 매니저를 흘겨보았다. 왜 저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냐고요.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 조치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갈수록 딱딱해졌다. 꺼봐요. 결국 유명인이니까 특별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캐셔가 비꼬듯이 말하자 주변에서 다시 한번 탄성이 흘렀다. 그제야 주변에서 한두 명씩 직접 항의를 시작했다. 여보세요. 저분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똑같은 손님 아닌가요? 잘못된 건 레스토랑 직원 측인데 손님 탓이라니 말이 안 되죠. 왜 저렇게 고압적이지?
관리자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큰 키의 보안 요원 두 명이 나타나 캐셔 쪽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충돌인가요? 캐셔가 재빨리 손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당장 내보내주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손흥민을 가리켰다. 누가 문제입니까? 보안 요원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매니저가 냅다. 캐셔가 오해를 일으켰고 손님은 아무 잘못 없습. 오히려 우리 쪽 실수입니다. 하고 빠르게 답했다. 그렇다면 굳이 손님을 내보낼 필요가 없겠네요. 보안 요원이 캐셔를 흘겨보고 말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은 손님이 촬영 중인 것 같습. 이대로 가면 곧 인터넷에 퍼질 듯한데. 캐셔가 당황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드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이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다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전 단지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 손흥민 때문에 우리가 특별 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손님들도 뭐 별걸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이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문제가 터지면 그건 식당이 대비가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네? 캐셔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두바이에 있는 어느 호텔 뷔페에 갔을 때도 저 혼자 뭘 요구한 게 아니라 다양한 체형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달라고 문의했을 뿐이었어요. 그게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적응형 다이닝 옵션을 마련하기로 했다더군요.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좋아했다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곳에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다만 이런 배려가 결국은 식당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거들었다. 실은 저도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때 식당 의자가 너무 낮아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때도 매장 직원들이 의자를 교체해 주거나 테이블 높이를 조정해 주지 않아서 고생했어요. 손흥민 씨가 말하는 건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특권이 아니라 고객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 아닌가요? 캐셔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으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거면 회의 때 건의를 해야지. 갑자기 여기서 말하면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고, 이 레스토랑 규정을 제가 다 정하는 것도 아닌데. 매니저가 캐셔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정말 죄송합니 손흥민 씨. 제가 직접 자리 안내를 해드리겠습. 그리고 몇 분 후에는 저희 대표님이 오시니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손흥민의 말에 캐셔가 눈을 흘겼다. 그럼 그냥 가시죠. 괜히 문제만 키우지 말고. 그 순간 레스토랑 곳곳에서 에이, 저건 아니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한 남성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더는 참지 못하겠네. 저기 캐셔님,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손님 잘못이 아니라 레스토랑 내부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 그리고 당신 태도는 어떠한 사정이 있든 부적절해 보여요. 그는 근처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 참석차 온 외국 손님들과 동행하던 통역사처럼 보였다. 혹시 해외 손님들이 이 장면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아시나요?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구 스타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면 이 레스토랑 명성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캐셔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했다. 전 제 일을 할 뿐이고 모든 손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 특정 손님 때문에 특별 조정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요. 한숨을 내쉰 손흥민이 부드럽게 답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세. 저는 괜찮습. 이미 이 일로 상처는 받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누가 상처를 줬다는 겁니까? 캐셔는 마지막까지 씩씩대며 말을 뱉었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한껏 분노한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원래 이 레스토랑에 오기 전날 지인을 통해 여기 서비스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 일정 중 자신이 두바이 뷔페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더니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고 한국에서도 뭔가 참고해 볼 만한 모델이 있을까 궁금했다고 한다. 한편 이 레스토랑
로열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는 본래 VIP 고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했고 매번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인력 교체가 생기면서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여파가 오늘 폭발한 셈이었다. 캐셔는 그나마 직급이 높아 현장에서 파워를 행사할 수 있었다. 매니저보다도 오래 일했기에 규정에 밝았고 신규 지시가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 다른 직원들을 휘어잡았다.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부 규정 준수를 더 중요시해 온 탓에 손님이 조금만 규정 밖의 요구를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캐셔 자신도 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 외국인 손님이 예약 없이 왔다가 좌석 문제로 30분이나 기다리는 바람에 컴플레인이 커졌고 그 책임이 캐셔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그는 규정 우선이라는 방침에 더욱 집착했다. 그때 이후로 난 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예약 없이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캐셔가 동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손흥민이 사전에 전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까지 있는 마당에 캐셔의 말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한편 레스토랑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담을 꺼냈다. 어떤 손님은 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와 왔었는데 그때도 테이블 높이 때문에 식사하기 어려웠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손님은 임신 중일 때 의자를 조금 넓은 걸로 교체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웠다고 했다. 사실 이곳 셰프들은 요리를 잘하고 일부 직원들은 정말 친절한데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듣고 그냥 참고 말았어요. 그런 과거 사례들이 오가자 뷔페 내부가 작은 공론장처럼 변해갔다. 매니저와 일부 스태프는 부랴부랴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만을 품은 손님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만하세요. 매니저가 양손을 들어 올려 캐셔에게 소리쳤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더 이상 고객을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상황 수습부터 합시다. 캐셔가 쏘아 보았다. 매니저님,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의 본질은 서비스임니. 그리고 손흥민 씨가 미리 전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에서 우리 측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희생양이 되는 거군요. 이 사태가 커지면 전부 내가 뒤집어 쓰겠죠.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캐셔를 달랬다. 우리는 지금 고객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의는요? 캐셔가 작게 중얼거렸다. 유명인이면 다 용서됩니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도 넘어가야 합니까? 손흥민이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다가왔다. 주변에서 숨을 죽였다. 부담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 정당하게 피드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을 뿐이니 이게 이토록 불편을 초래했다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잘못 꺼낸 걸지도 모르죠.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캐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엇인가 변명하려다가도 이미 공개적으로 한 말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다. 주변에 있던 한 30대 여성 손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나섰다. 손흥민 씨가 어떤 요청을 했든 레스토랑 측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내부 소통이 안 되어 이런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다 저 캐셔님 태도는 너무 무례하고 이런 식이면 저도 앞으로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이들도 호응하며 맞아요.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직원 불친절로 유명해지면 순식간에 매장 망합니다. 등의 말을 덧붙였다. 매니저는 난감해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일단 제가 대표님께 전화를 드려서 직접 이 상황을 보고하겠습. 여기 계신 모든 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드릴게요. 손흥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 저는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져 버렸네요. 아니요. 손님 잘못이 아닙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SNS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조치해야 해요. 매니저가 휴대폰을 꺼내자 옆에서 캐셔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가요? 제가 해고라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레스토랑의 명성이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고객에 대한 사과와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레스토랑 대표가 달려왔다. 번쩍이는 검정 정장에 땀에 젖은 이마를 급히 수건으로 닦으며 나타난 그는 상황을 설명 듣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특히 손흥민 씨께 저희 로열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를 믿고 찾아주셨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제야 주변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가 그동안 모든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가치로 운영해 왔습. 그런데 내부적인 의사소통 문제와 캐셔님의 불필요하게 거친 대응으로 인해 손님께 큰 실망을 드렸습.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체형이 다양한 분들 모두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적응형 다이닝 옵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 사실 두바이 뷔페 사례를 저도 접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그렇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레스토랑 이미지도 올라가겠죠. 대표가 말을 이었다. 캐셔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으니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캐셔는 울컥한 표정으로 대표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손님 죄송합니.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리고 불필요하게 유명세를 언급하며 비꼬고 규정만을 내세워서 손님을 무시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저도 계속 손님 응대해 오면서 컴플레인에 시달리고 욕도 먹으니 나중에는 모든 게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경우를 보면 똑같이 화부터 냈습. 제 잘못이 큽니다.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드디어 사과하네. 이제 상황이 풀리는 건가? 하는 말들이 들렸다. 손흥민은 캐셔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저도 필드에서 때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골을 놓치거나 동료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캐셔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대표는 곧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희도 크게 배우는 계기가 됐습. 앞으로는 모든 고객의 편의를 위해 키나 체형, 장애 유무에 맞춰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겠습. 직원 교육도 강화할 것이고요. 라고 선언했다. 그 말에 주변에서 환호성이 퍼졌다. 좋아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도 잘 마무리됐네. 등등. 매니저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 이제 새로 세팅된 테이블에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손흥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변의 기대 어린 시선을 느꼈는지 작게 웃었다. 조습 정말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편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캐셔가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거들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 식사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태는 우선락으로 정리된 듯 보였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내리며 영상을 저장했다. 이 영상 인터넷에 올려도 되려나? 이미 라이브로 송출된 것 같은데 라는 말도 들렸지만 당장 논란이 더 커질지 아닐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손흥민은 매니저와 함께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높이는 조절되었고 의자도 안정감 있는 형태여서 그의 큰 키에도 불편함이 없었다. 정말 잘 맞추셨네요. 손흥민이 의자에 앉아보며 말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에 외국에서 수입한 조절식 의자가 몇 세트 있긴 했어요. 미리 안내만 드렸어도 쉽게 해결될 문제였죠.
참 아쉽네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오늘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도 반성 많이 했습. 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적응형 테이블과 의자를 좀 더 여러 대 준비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습. 그리고 캐셔분도 교육을 더 받아야겠죠. 그때 셰프 중 한 명이 직접 만든 디저트를 들고 와서 공손히 인사했다. 손흥민님,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프리미엄 치즈케이크입니. 혹시 기분이 조금 풀리셨다면 맛 좀 봐주세요.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실 줄은 몰랐네요. 근처에서 캐셔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손님께 부담 운운했던 건 제가 뭘 크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 화풀이를 손님께 해버렸네요. 손흥민은 잠시 캐셔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경기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끔 기자들한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배운 게 있어요. 결국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 상처가 돌아온다는 거죠. 캐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맞습. 그래서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누가 어떤 요구를 하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걸. 그리고 회사 규정을 내세울 때도 말투나 태도를 조심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걸 배웠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 저야 이미 이 레스토랑 분위기나 음식이 좋다고 들어서 온 거니까 이제 그 명성 그대로 즐기고 가겠죠. 대표와 매니저, 스태프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다른 손님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자, 이 케이크는 어때요? 셰프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손흥민이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 맛있네요. 달콤하면서도 치즈의 깊은 풍미가 살아있어요. 역시 소문대로 실력 있는 셰프분들이 많군요. 주변에서 우와 하는 탄성과 함께 작은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자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손님 여러분, 아까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향후 적응형 다이닝 옵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로 삼케습 이미 두바이에서 비슷한 시도를 하신 셰프분들과 컨택해 노하우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네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좋은 결정이에요. 기대됩니다. 매니저가 덧붙였다. 추후에 또 개선사항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전 직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저도 여러분이 잘 해내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앞으로 다른 분들께도 전해드릴게요. 로얄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가 더 많은 손님에게 사랑받도록. 캐셔가 작은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대표는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손님께 고마움을 전함니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지만 덕분에 방향성을 명확히 잡았네요. 그렇게 화해와 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뷔페 안에 손님들은 다시금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다. 카메라로 찍었던 이들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훈훈한 결말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식사 후 손흥민은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갔다. 캐셔가 따라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님, 오늘 정말 죄송했고 또 고맙습.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다는 걸 실감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가요. 사람 많고 바쁜 환경에서 직원들은 늘 부담이 많겠죠. 제가 미리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이어지니 다행입니다. 문 앞에서 매니저와 대표도 나와 있었다. 대표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겪으신 불편과 충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손흥민이 살짝 웃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 저도 언론이나 SNS에 굳이 이 일을 부정적으로 알리고 싶진 않아요. 이미 찍힌 영상이 많긴 하지만 레스토랑 측에서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대표가 빠르게 답했다.
네, 물론입니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적응형 다이닝 옵션에 대한 계획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옆에서 길을 지켜보던 손님 몇 명이 웃으며 멋지네요. 잘 되길 바랄게요. 라고 격려했다. 캐셔도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뗐다. 손흥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는 더 훌륭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대할게요. 그렇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손흥민을 향해 이미 밖에 있던 몇몇 팬들이 와, 진짜 손흥민이다 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가벼운 손인사만 건네고 서둘러 차량 쪽으로 향했다. 한 팬이 친구에게 이 뷔페 이제 더 유명해지겠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고 웃자 친구가 대답했다. 글쎄, 그래도 변화가 생긴다면 좋은 일이겠지. 손흥민이 괜히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잖아.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시켰으니까. 그로부터 며칠 뒤 로열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한 적응형 다이닝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과문과 함께 캐셔를 비롯한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는 사진을 게재했다. 재빨리 퍼진 영상과 기사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은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변화가 생기니 다행이다 라는 반응이었다. 손흥민 역시 인터뷰를 통해 짤막히 이런 시스템이 늘어나면 축구 선수인 나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가능하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적어도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그 말처럼 처음에는 무례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순간이었지만 결국 식당 내부와 외부가 함께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뷔페 출구 옆 안내판에는 이제 적응형 테이블과 의자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당신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로얄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가 함께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레스토랑 내부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어딘가 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한 젊은 커플이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나눈 대화 속에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떤 실수가 일어나든 결국 그걸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특히 서비스업이라면 손님을 존중해야 하고. 맞아. 그리고 손흥민도 역시 대단해.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요구를 한 거였잖아.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린 어떻게 대처할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오늘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까? 적어도 이 레스토랑은 이제 변했다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또 와서 확인해 보고 싶어. 그리고 나도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목격한다면 그냥 넘기지 않을래. 둘은 손을 맞잡고 레스토랑 문을 나섰다. 일행을 배웅하던 매니저가 안녕히 가세 다음에 또 오시면 더 나은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외쳤고 캐셔 역시 미소 지으며 살짝 목례했다. 그 모습에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가볍게 웃으며 읊조렸다. 이제 정말 달라졌군. 변화는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지인에게 말했다. 혹시 우리도 다음에 이곳에 다시 와보자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네. 그렇듯 사건은 막대한 파장을 남겼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변화를 낳았다.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유명인의 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대안을 마련한 이들의 결단이었다. 누군가는 이날의 소동을 평생 기억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날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배려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다고 회고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며칠 뒤 내부 재교육 시간에 캐셔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여 앉은 자리였다. 단지 규정만 지키고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번 사건이 저한테 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직원들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가 말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규정과 매뉴얼에만 집중했지 손님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다들 함께 노력합시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고객이니까요.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어가 되려면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최고 수준이어야 해요. 그들의 목소리 사이로 어제 새롭게 설치된 높이 조절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직원이 시험 삼아 의자를 옮겨보며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모두가 조금씩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적어도 이번 계기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손흥민은 지금쯤 다른 일정으로 바쁠 테지만 훗날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확연히 달라진 서비스를 체험한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될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부당함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교육 마지막 시간에 한 스태프가 동료들에게 물었다. 그땐 바로바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죠. 손님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파악한 뒤 규정이 아닌 배려를 우선하는 식으로요. 그래, 그리고 SNS나 미디어에 퍼질까봐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지. 그러면 손님들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적어도 지난번처럼 격한 대립으로 치닫진 않을 거야. 그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교육장은 조용한 열기로 가득 찼다. 마치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다짐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듯했다.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배워가겠지. 실수가 없다면 좋겠지만 실수가 생긴다면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누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자 캐셔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맛습, 그리고 언젠가 손흥민 님이 다시 오신다면 꼭 완벽히 준비된 레스토랑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모두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멀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스태프가 동료에게 그렇게 말했다. 너도 SNS에 올릴 거야. 물론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미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다음 스토리를 기대하게끔 만들어 보자. 규정이 아닌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레스토랑의 변신 이야기.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했고 어느덧 밤하늘 아래로 레스토랑의 간판 불빛이 잔잔히 빛났다. 사람들은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다시 찾거나 호기심에 새로운 손님이 되어 오겠지만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 조금은 더 배려가 가득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 내일도 바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덕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겠지. 그래. 다들 구독이나 팔로우하는 SNS에서도 이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해야겠다. 스태프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환하게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제야 레스토랑 로얄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의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도전과 요구가 생기겠지만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임을.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침묵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한 번쯤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촉구해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달라. 그리고 혹시 궁금하다면 로얄 셰프스 프리미어 뷔페의 SNS를 팔로우해 두는 건 어떨까? 다음번엔 정말 완벽해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날 밤 캐셔와 매니저 대표가 함께 외치던 다짐이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